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5년간 이곳 서울에서 약 3만 명의 남성 환자들을 마주하며 그들의 부서진 마음을 키워온 의사이자 박사 김서연입니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많은 발걸음 중에는 세상을 호령하던 기업가도 있었고 수만 명의 제자를 길러낸 스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명함들도 이곳 진료실의 무거운 공기 앞에서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해지곤 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떨구고 차마 제 눈을 맞추지 못한 채 젖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남자로서 정말 끝난 건가요?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 저를 찾아오신 박치영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올해 72이 되신 그는 평생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수천 명의 아이들 앞에서 한치의 흔들림 없는 당당함을 유지해온 분이었습니다. 은퇴식 날 수많은 제자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화려하게 교문을 나섰지만 정작 그가 마주한 진짜 은퇴는 교문 밖이 아닌 자신의 침실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치영 씨는 제 앞에 앉아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존감이 단번에 무너져 내리는 둔탁한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제가 아주 강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부터 제 몸이 제 말을 듣지 않더군요. 그게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침에 그 생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당혹스러웠고 그 다음엔 아내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침실에 불이 꺼지고 아내가 옆에 눕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조마조마해졌습니다. 몸은 반응하지 않는데 머릿속은 조급해지고 결국 몇 번의 시도 끝에 단단해야 할 남자의 자존심이 맥없이 무너져 내렸을 때 저는 제가 죽음보다 더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짧은 실망과 그보다 더 깊은 허탈함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치영 씨는 자신이 더 이상 남편으로서, 아니 한 남자로서의 존재 가치를 지킬 수 없다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부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지만 가장 깊은 본능이 거세된 공간에는 오직 차가운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히 성생활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자의 자존감, 삶을 지탱하는 근원적인 활력, 그리고 평생을 약속한 반려자와의 정서적 온기가 통째로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발기부전이라 부르지만 저는 이것을 혈관의 침묵 혹은 기혈의 단절이라 부릅니다. 임상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60살 이상의 남성 중 약 60% 이상이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70대에 접어들면 그 비율은 80%까지 치솟습니다. 이것은 결코 박치영 씨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노화라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우리 몸의 미세 혈관들이 서서히 탄력을 잃고 심장에서 가장 먼 곳까지 혈액을 보내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지극히 의학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남성이 이 문제를 부끄러운 일로 여겨 어두운 방 안에 가둡니다. 늙었으니 당연한 거다. 이제 와서 무엇을 어쩌겠느냐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제가 3만 명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침묵은 결코 영구적인 선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관은 물길과 같습니다. 막힌 곳을 찾아 뚫어주고 말라붙은 기혈의 통로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어준다면 70대의 몸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생명의 맥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치영 씨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치영 씨, 저를 보세요.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 낙담한 학생들을 어떻게 다독이셨나요? 지금 치영 씨의 몸은 그 낙담한 학생과 같습니다. 꾸짖거나 포기할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올바른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의 이 말에 그는 참았던 눈물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남자의 눈물은 그 어떤 고백보다 진실합니다. 저는 그가 다시 아침의 당당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수천 년 이어져 온 한방의 지혜와 현대의학의 정밀함이 만난 새로운 치유의 길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적인 한방 원리에 따르면 남성의 힘은 신장의 기운과 혈액의 소통에서 나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성기능의 핵심은 해면체 내 미세 혈관의 혈류량에 있으며 이는 아주 미세한 신경 전달 물질의 자극에 의해 결정됩니다. 저는 치영 씨에게 독한 약물로 위장을 망가뜨리는 대신 자연에서 온 인삼, 녹용, 구기자, 홍화와 같은 귀한 약재의 성분을 피부를 통해 직접 흡수시키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위화관에서 분해되어 사라지는 손실 없이 모세혈관을 타고 곧장 기혈의 중심부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지요. 이것은 기적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멈춰버린 시계 태엽에 정성껏 기름을 치고 다시 동력을 전달하는 아주 섬세하고도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치영 씨는 저의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눈빛의 생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다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의 물음에 저는 확신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영상과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마음속 깊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혹은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고 싶다면 숫자 1번을 남기며 스스로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 작은 믿음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치영 씨가 어떻게 다시 그 고요했던 강물에 물기를 텄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진료실 창가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의학 서적을 비출 때면 저는 종종 우리 인체의 신비로움에 대해 깊은 명상에 잠기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을 흐르는 혈관을 모두 이어붙이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약 1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거대하고도 섬세한 생명의 미로 속에서 피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흐르며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나릅니다. 제가 3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절대적인 진리는 남성의 하부 조직 역시 이 거대한 혈관 시스템의 일부이자 가장 민감한 종착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발기부전이라는 현상을 단순히 그 부위만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몸 전체의 혈관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이며 심장과 뇌, 그리고 남성의 상징이 서로 나누던 대화가 어느 지점에서인가 뚝 끊겨버렸음을 의미하는 슬픈 전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임상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성기능 장애의 80% 이상은 심리적인 요인이 아닌 기질적인 혈류장애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혈관 내벽에 노폐물이 쌓이고 탄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움이 남자의 가슴에는 비수로 꽂힙니다. 피가 충분히 유입되어야 할 순간에 혈관이 확장되지 못하고 유입된 혈액을 가두어 두어야 할 밸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남자는 자신의 육신으로부터 배신당했다는 깊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가뭄이 들어 갈라진 논바닥을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물길이 막혀버린 논에는 그 어떤 좋은 씨앗을 심어도 싹을 틔울 수 없듯이 혈류가 차단된 몸에는 그 어떤 의욕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발기는 남성 호르몬이라는 메신저가 달리는 고속도로와 같다고 말입니다. 호르몬이 아무리 왕성하게 분비되어 지금이야 라고 외쳐도 그 소식을 전달받아 피를 실어 나를 고속도로인 혈관이 꽉 막혀 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혈관의 대화를 복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끊어진 대화를 다시 잇기 위해서는 강압적이고 인위적인 자극보다는 혈관 스스로가 다시 부드럽게 이완되고 탄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좁아진 길을 넓히고 탁해진 피를 맑게 하며 잠들어 있던 미세 혈관들을 하나하나 깨워 일으키는 과정은 마치 봄날의 따스한 햇볕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과정과 닮아 있어야 합니다. 제 임상 경험상 혈류가 개선된 환자들은 단순히 성기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안색이 맑아지고 걸음걸이에 힘이 실리며 삶에 대한 태도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인 기혈이 다시 전신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3만 명의 데이터가 증명하듯 하부의 건강은 곧 전신혈관 건강의 척도입니다. 선생님, 제 몸속의 물길이 다시 흐를 수 있을까요? 라고 묻던 수많은 남성의 간절한 눈빛을 저는 기억합니다. 네, 물길은 반드시 다시 열립니다. 다만 그 길을 여는 방식이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막힌 길을 뚫고 생명을 소생시킬 새로운 통로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이미 알고 있는 치유의 본능을 일깨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산 영도의 거친 바닷바람을 평생 맞으며 전통시장에서 포목점을 운영해오신 이덕순 씨의 사례는 저에게도 매우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78배 나이에도 꼿꼿한 자태를 유지하셨지만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찾아온 만성적인 혈류장애는 그를 깊은 우울의 늪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먹는 약들은 그의 예민해진 위장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내내 속이 쓰려 혼이 나심더. 약만 묵으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데 대체 웃자면 좋겠습니까? 덕순 씨의 하소연은 먹는 약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고령 환자의 공통된 절규였습니다. 경구 복용약물은 위에서 분해되고 간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며 약효의 상당 부분이 소실될 뿐만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미쳐 심각한 두통이나 안면 홍조, 심장 두근거림을 유발하곤 합니다.
저는 그에게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경피 흡수의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덕순 씨, 약을 꼭 입으로만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우리 피부는 수만 개의 미세한 구멍이 있는 거대한 흡수기관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했던 임상시험 자료에 따르면 특정 약재의 성분을 나노 입자 크기로 미세화하여 피부에 적용했을 때 위장 장애 없이 혈류 속으로 진입하는 속도가 경구 투여보다 최대 30% 이상 빠르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속도로가 꽉 막혔을 때 한적하고 빠른 우회 도로를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을 거치지 않기에 간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위장을 통과하지 않기에 속쓰림 걱정도 없습니다. 덕순 씨에게 권한 방법은 피부를 통해 한방 약재의 기운을 직접 새우며들게 하는 패치형 요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아니 살갗에 붙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해 라며 경상도 사내 특유의 의구심을 보였지만 저는 그에게 피부가 가진 놀라운 투과력을 믿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부 표면에 닿은 유효 성분들이 모세혈관을 타고 즉각적으로 하부의 혈관층으로 전달되는 방식은 고령자들에게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대안이 됩니다.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온 덕순 씨의 목소리는 몰라보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신기합니다. 속도 하나도 안 불편하고 몸 안에서 뜨끈한 기운이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그의 기적 같은 회복은 단순히 신체적 기능의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평생 시장에서 고생하며 살아온 아내와 함께 다시 손을 잡고 영도 앞바다를 거닐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먹는 약의 부작용에 가로막혀 치료를 포기했던 수많은 분께 덕순 씨의 이야기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성벽이기도 하지만 정성을 다해 다가간다면 치유의 성분을 가장 깊숙한 곳까지 받아들이는 따뜻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3만 명의 환자들 중 덕순 씨처럼 새로운 우회로를 찾아 삶의 활력을 되찾은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낍니다. 입으로 삼키는 고통 대신 피부로 느끼는 치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한 회복의 본질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전직 버스 기사로 일하셨던 81세의 정혜운 씨를 기억합니다. 평생 거친 핸들을 잡으며 수천 명의 승객을 목적지까지 실어 날랐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노년이라는 목적지 앞에서는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혜운 씨는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박사님,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약을 먹으면 몸이 망가지는 것 같고 안 먹으면 아내 얼굴을 볼 면목이 없으니 저는 이제 산송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눈물 속에는 약해진 육체에 대한 원망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더 이상 남자로 보이지 않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먹는 약을 복용할 때마다 극심한 두통과 함께 눈앞이 침침해지는 증상을 겪었고 결국 치료 자체를 거부하며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둬버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혜운 씨의 젖은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씀드렸습니다. 혜운 씨, 이제는 억지로 싸우지 마세요. 몸을 달래며 스며드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제가 그에게 제시한 것은 자연의 성분이 피부를 통해 일정하고 부드럽게 방출되는 은밀한 치유법이었습니다. 화학적인 약물이 혈관을 강제로 확장시켜 심장에 무리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한 방의 귀한 성분들이 숲속의 안개가 나무에 스며들듯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기혈의 흐름을 돕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일정함과 지속성입니다. 한 번의 자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성분이 꾸준히 방출되면서 몸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줍니다. 혜운 씨는 제가 알려준 대로 아주 조심스럽게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심지어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준비를 한 것이지요. 며칠 뒤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처음으로 머리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반응하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새벽 안개를 뚫고 버스를 몰 때의 그 상쾌한 기분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생의 의지가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다시 눈을 맞추며 대화를 시작했고 집안에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추구하는 은밀한 회복입니다.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며 자존감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생기를 되찾는 것입니다. 혜운 씨의 사례는 3만 명의 환자 중에서도 특히 감동적인 비포 앤 애프터를 보여줍니다. 이전에 그는 절망에 빠져 고개조차 들지 못했지만 이후에 그는 활짝 핀 얼굴로 다시금 남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혜운 씨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었듯 아주 조용하고도 깊숙하게 스며드는 변화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혜운 씨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다시금 따뜻한 봄날의 기운이 스며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약식동원, 야오시통유엔의 철학을 이어왔습니다. 제가 연구한 수많은 임상 데이터와 문헌 자료들은 대단한 신약보다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이 남성의 기력을 회복하는 데 얼마나 탁월한지 증명해 줍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4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인삼, 녹용, 구기자, 그리고 홍화입니다. 이들은 제각기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로 어우러질 때 폭발적인 생명력을 만들어냅니다. 인삼은 기귀를 보하는 으뜸으로 현대 과학적으로는 사포닌 성분이 혈류를 개선하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안정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녹용은 양기, 양치오의 결정체로 골수를 채우고 혈액 생성을 도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여기에 구기자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 구기자는 신장의 전기를 보하여 지구력을 강화하고 눈을 맑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꽃의 홍화는 막힌 혈시를 뚫어주는 전령사 역할을 합니다. 홍화씨와 꽃은 혈류의 속도를 조절하고 미세 혈관의 투과성을 높여 다른 약재의 성분들이 목적지까지 빠르게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이 4가지 재료의 조화는 마치 훌륭한 오케스트라의 협주와 같습니다. 인삼이 베이스를 잡아주고 녹용이 선율을 풍성하게 하며 구기자가 화음을 맞추고 홍화가 지휘봉을 휘둘러 흐름을 완성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들의 황금 배합 비율을 찾아내기 위해 수천 번의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3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결과 이 4가지 성분이 적절히 배합된 처방을 사용한 그룹은 일반적인 영양제만 섭취한 그룹에 비해 자각적인 활력 지수가 4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가의 보약을 지어 먹기 힘든 분들도 이 재료들의 원리만 잘 이해한다면 일상 속에서 충분히 그 기운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주방 찬장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인삼 한 뿌리, 구기자 한 줌이 남자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줄 위대한 약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연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순리를 따를 때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진료실을 찾는 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마법의 약을 찾지 마세요. 우리 산천에서 자라고 우리 주방에 늘 있던 이 재료들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인삼의 끈기, 녹용의 생명력, 구기자의 깊이, 그리고 홍화의 열정. 이 4가지 하모니가 당신의 혈류를 따라 흐를 때 당신의 몸은 다시금 청춘의 불꽃을 피워 올릴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거창한 수술이나 독한 약물에 의존하기 전에 자연이 준 이 위대한 선물들을 믿어보십시오. 조화로운 기운이 스며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치유의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손길이 닿는 그곳에 자연의 축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 좋은 건 알겠는데 대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가 좋습니까? 라는 물음이지요. 저는 그분들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답하곤 합니다. 치료는 마치 정교한 시계 태엽을 맞추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좋은 부품이라도 적절한 타이밍과 위치가 어긋나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거대한 지도와 같습니다. 특히 기혈이 모이고 흩어지는 길목인 경혈과 혈관의 분포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3만 명의 남성들을 진료하며 정립한 이 가이드는 단순한 사용법이 아닌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극대화하는 과학적 프로토콜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의 미학입니다. 많은 분이 조급한 마음에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지만 피부를 통해 성분이 새우며들어 혈류를 깨우는 데에는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합니다.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분이 진피층을 통과하여 모세혈관에 도달하고 다시 전신 순환을 시작하기까지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몸이 스스로를 이완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소중한 강역입니다. 너무 일찍 준비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고 너무 늦으면 몸이 미처 깨어나기 전에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마치 손님을 맞이하기 전 집안을 정돈하는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몸의 대화를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치의 선택입니다. 흔히들 가장 민감한 부위에 직접 닿아야 한다고 오해하시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섬세한 피부 조직에 과도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명당 자리는 아랫배 하단, 즉 단전이라 불리는 부위나 허벅지 안쪽처럼 혈관이 피부 표면과 가깝게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이곳들은 우리 몸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며 성분이 흡수되었을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고속도로 입구와 같습니다. 이곳을 통해 전달된 기운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잠들어 있던 감각을 일깨웁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것은 절제와 확인입니다. 한번 부착하면 약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되지만 길면 길수록 좋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피부도 숨을 쉬어야 하기에 필요 이상의 시간 동안 부착해두는 것은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전 반드시 팔 안쪽의 연한 살에 5분 정도 미리 테스트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몸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갈 때 몸은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 정교한 규칙들을 지키는 과정 자체가 이미 치료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막중한 책임은 가려진 위험을 알리는 것입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밝은 빛이 비치는 만큼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3만 명의 환자를 보며 겪은 사례들 중에는 효과에만 눈이 멀어 주의 사항을 무시했다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히 피부 자극은 가장 흔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남성의 하부 주변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고 예민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성분이 아무리 천연 약재라 할지라도 피부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붉은 발진이나 심한 가려움, 심지어는 물집이 잡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 엄중히 경고드리고 싶은 부분은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고혈압이나 협심증, 부정맥 등의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 혈관 확장 성분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혈류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자칫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심박수를 급격히 올리거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혈압약을 복용 중인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자문합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이 새로운 자극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안정되어 있습니까? 만약 혈압 조절이 불안정하다면 그 어떤 좋은 치료법도 잠시 멈추고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건강을 되찾으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심리적 의존이라는 마음의 병입니다. 도구가 주는 편리함에 취해버리면 어느덧 도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을 회복하려던 원래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술의 힘을 빌려야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되지 마십시오. 도구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일 뿐 당신의 몸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은 당신의 내면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도구를 과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잠재력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경고들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부작용의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것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거부 반응에도 귀를 기울이고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통제하는 지점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엄중한 경고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어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퇴직 공무원으로 평온한 노후를 보내시던 75세 강성태 씨가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지적인 외모와 차분한 말투를 지닌 그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남들에게 말 못할 깊은 자괴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패치형 요법을 접했을 때 마치 구원자를 만난 듯 환호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정말 마법 같습니다. 붙이기만 하면 예전의 저로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후 다시 만난 그의 얼굴은 어딘가 그늘져 있었습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어느새 패치가 없으면 아내 곁에 눕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심각한 심리적 의존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참담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남자가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는 그저 작은 종이 조각에 매달린 꼭두각시였습니다. 패치를 붙이지 않은 날에는 제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아내의 눈을 피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회복일까요? 성태 씨의 고백은 도구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인간의 나약함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성태 씨, 패치는 닫힌 문을 열어준 열쇠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문 안으로 들어가 당당하게 걷는 것은 성태 씨의 다리 힘입니다. 이제 열쇠에만 매달리지 말고
당신의 다리 근육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그날 이후 성태 씨와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패치 사용 횟수를 서서히 줄여가는 동시에 매일 30분씩 대구의 앞산을 오르고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스쿼트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패치 없이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에 극심한 불안을 느꼈지만 땀 흘려 얻은 신체적 자신감이 차오르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관은 운동을 통해 스스로 탄력을 회복했고 그의 뇌는 도구 없이도 흥분과 이완을 조절하는 법을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육체의 힘이 길러지자 마음의 의존도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성태 씨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말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만 보조적으로 도구를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자신의 건강한 신체와 사랑하는 아내와의 깊은 교감으로 채워나갑니다. 박사님, 이제야 제가 제 몸의 주인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도구는 거들 뿐 진짜 남자의 힘은 제 의지와 노력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당당한 고백은 3만 명의 환자들에게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구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도구를 발판 삼아 당신 내면의 거인을 깨우십시오. 그것이 성태 씨가 눈물로 얻은 값진 교훈이며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진정한 회복의 비결입니다.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 중에는 경제적인 이유나 거리상의 제약으로 자주 내원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민간요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집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곤 합니다. 퇴직 공무원 오세진 씨가 바로 그 비결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한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는 거창한 약보다는 자신의 정성이 들어간 치유법을 원하셨고 저는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로 건강한 에너지를 만드는 법을 전수해드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산천의 기운을 머금은 재료들을 소중히 다루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기력을 보강하는 인삼가루, 활력을 채우는 녹용분말, 그리고 신장을 튼튼히 하는 구기자와 혈행을 돕는 홍화가루입니다. 이 재료들을 고운 체에 내려 아주 부드러운 분말로 만드십시오. 여기에 피부 보호와 침투력을 높여주는 천연 오일이나 참기름을 아주 소량 섞어 걸쭉한 반죽을 만듭니다. 참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은 약재의 성분을 감싸 안아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훌륭한 매개체가 됩니다. 이렇게 만든 반죽을 깨끗한 거즈나 면 조각 위에 얇게 펴 바르면 당신만의 전용 패치가 완성됩니다. 오세진 씨는 매일 저녁 경건한 마음으로 이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박사님, 가루를 섞고 기름을 넣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제 몸과 대화하는 명상의 시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이 패치를 아랫배 단전 부위에 부착하고 조용히 복식 호흡을 하며 성분이 스며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인위적인 화학 물질이 아닌 자연의 기운이 살갗을 타고 혈관으로 전해지는 그 느낌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평온함과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임상적으로도 정성이 담긴 플라시보 효과와 실제 약재의 유효 성분이 결합될 때 치료 효과는 배가 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만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바로 청결과 신선함입니다. 오래된 재료는 오히려 피부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항상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한 신선한 약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가 보내는 미세한 거부 반응에도 즉각 중단할 수 있는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세진 씨는 주 2회에서 3회 정도 꾸준히 이 방법을 실천하며 자신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비싼 약보다 제 손으로 만든 이 작은 거즈 한 장이 저를 다시 남자로 만들었습니다. 세진 씨의 웃음 섞인 고백처럼 치유의 기적은 당신의 주방, 당신의 정성스러운 손끝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전남 광주 교회에서 평생 땅을 일구며 정직하게 살아오신 83세 최용석 씨의 이야기로 맺으려 합니다. 80이 넘은 나이, 사람들은 이제 다 살았으니 포기하라 말했지만 용석 씨의 눈빛은 여전히 청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선생님, 저 평생 고생만 한 할멈이랑 남은 세월이라도 좀 따뜻하게 지내고 싶소. 힘이 없으니 자꾸 짜증만 나고 미안해서 얼굴을 못 보겠소. 그의 절실한 소망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이 아닌 반려자에 대한 깊은 예우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기력이 쇠해진 자신의 모습에 눈물을 훔치던 순정남이었습니다. 저는 용석 씨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비결을 하나하나 전수했습니다.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법, 기혈을 뚫어주는 약재의 조화,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호흡법까지 말입니다. 그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마당에서 매일 스쿼트를 했고 제가 알려준 천연 패치 요법을 성실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할멈이 내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더이다. 여보, 당신 다시 새신랑 같소? 라고 말이요. 그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소. 용석 씨의 떨리는 목소리 너머로 다시 피어난 부부의 온기가 전해져 제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3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제가 얻은 결론은 분명합니다. 남자의 밤은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정성과 혈관의 흐름으로 결정됩니다. 80대의 용석 씨도 해냈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신감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신선한 물 한 잔을 마시고 10분이라도 허벅지에 힘을 주는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쏟은 정성만큼 혈관은 다시 흐르고 심장은 다시 요동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이며 가장 뜨거운 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속에 침묵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실천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글과 영상이 당신에게 용기를 주었다면 같은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남성미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뜨겁게 살아가십시오.